기자님한테 짧게 더 한마디 들어볼게요. 네. 네, 지금 이제 뭐 어차피 우리가 요번 주 같은 경우는 재미없어요. 시장 자체가. 오늘도 눌리는 거 보셨잖아요. 계속 이제 또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좀 보면 좋은데 조정장 속에서도 빛날 수 있는 종목도 우리가 좀 같이 공략을 해야겠죠. 조정장 속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들, 우리 그런 종목도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 좀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이 모멘텀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수소가 지금 뜨고 있죠. 왜? 지금 두 번째 테마예요. 수소 공급 테마. 수소 네. 공급 이슈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우리나라 정부에서요. 지금 이 이산화탄소가 결국은 친환경 사태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탄소 배출이 너무 많으니까 이 탄소 배출로 인해서 기후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제가 그랬죠. 엄청난 동식물들이 멸종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인류의 위기예요. 위기. 그래서 지금 글로벌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슈가 뭐냐? 자, 우리 친환경으로 가자.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조금 근데 억울한 국가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막 떠오르는 개발도상국들은 아직 개발이 다 안 됐는데. 야, 니들은 지금까지 탄소 배출 다 해가지고 개발 다 해놓고 이제 우리가 좀 개발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탄소 배출하지 말라고 하는 게 무슨 경우냐? 예, 뭐 사실 저도 동감합니다만은 어떻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자들이 그 법이 되는데 네. 그렇잖아요. 네. 지금도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네. 항상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 사실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이 탄소 배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 볼 문제가 있어요. 탄소 배출을 하면은 그냥 이거를 공기 중에 날려 보내잖아요.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탄소 배출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탄소 배출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 배출이 되는 양을 좀 줄이고 첫 번째로 줄어진 이 탄소 양을 모아서 포집을 해서 이거를 어디다가 우주 쓰레기로 좀 갖다 버린다든가 뭐 이러한 지금 방향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떠오르는 게 바로 탄소 포집을 지금 우리가 좀 보자라는 거죠. 요즘 이 탄소 포집이 좀 떠오르고 있어요. 그 이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구축을 한다 그랬잖아요. 정부에서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구축을 하는데 이게 바로 탄소 포집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요. 자, 배출원에서요. 배출이 된 가스를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포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집을 해서 파이프라인이나 선박을 통해서 수송을 해요. 이걸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 저장된 걸 활용을 하는 것까지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2030년이죠. 연간 103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거나 저장하거나 활용하는 분야에 약 3,637억 원의 예산을 좀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탄소 중립을 달성을 앞당기기 위해서 오는 2050년까지 수소 생산 그리고 공급까지 하는 목표를 연간 2,790만 톤으로 확대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한마디로 지금은 이 탄소 배출 이슈와 수소 공급 이슈가 같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소와 탄소 배출 이거 관련돼서 좀 보자라는 건데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은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를 써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2차 전지라든가 수소 에너지라든가 이런 걸 써야 된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취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2차 전지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실상 탄소 배출이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네네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 수소 자체는 탄소 배출을 시키진 않아요. 탄소 배출을 시키진 않습니다. 하지만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이러니한 거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수소를 쓰자. 근데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탄소 포집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수소 자체를 생산할 때는 탄소가 배출이 되긴 하지만 그 양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 미미한 양을 최대한 더 줄여서 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하고 다시 재활용하자라는 게 이게 지금 이제 친환경 정책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산업을 봐야 돼요. 왜? 돈이 여기로 쏠릴 수밖에 없고 이거는 인류가 해결해야 될 숙제이고 과제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앞으로 좀 보자인데 왜 지금 하필 지금 봐야 되냐? 요번 주에 정부가 이 관련된 예산 발표부터 시작해서 정부 정책 발표를 요번 주에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요게 요번 주에 조금씩 반응이 나오겠죠. 한마디로 단기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 미래를 보고 투자하자 이게 아니에요. 2050년 보고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요번 주에 정책 일정을 살펴보고 그날 갑자기 좀 팍 뜰만한 이런 급등주들을 한번 공략을 해보자. 네.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어떤 종목을 봤었냐면은
KC 코트레일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이 탄소 배출 관련주인데 어. 2주 만에 여러분 127%가 올랐습니다. 2주 만에. 네. 급등 아니면 뭡니까 이게? 이게 급등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KC 코트레일 같은 종목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산화탄소를 고부가 가치 소재로 생산하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전환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면은 탄소 포집과 포집이 된 탄소를 전환하는 기술까지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 종목 우리 함께 공략을 해봐야겠죠. 요번 주에 한번 이슈가 올 것 같은데 자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제 눈에는 여러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이거는 요번 주에 분명히 급등이 한 번쯤 나올 수밖에 없는 차트예요. 지금 보시면은 자 바닥에서 저점 찍고 이런 고점들을 뚫지 못하다가 최근에 수급이 동반되면서 이 고점을 뚫어버렸죠. 뚫으니까 어때요? 이 저항이었던 구간이 지지 구간으로 바뀌면서 지금 다시 매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변곡 차트. 한마디로 지금은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변곡이 됐다라는 거예요.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이 종목은 지금 여러분들이 타점을 굉장히 잘 잡으면은 단기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 어디서 공개될까요?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 노란통 메신저 여기 있죠. 주토피아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곳이니까 지금 바로 안내 같이 좀 듣고 안내 방법 듣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에 꼭 자야 되는 두 가지 테마를 살펴봤는데요.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알찬 내용 드렸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수자원이고요. 두 번째 테마는 탄소 중립이거든요. 이 두 가지 테마에서 각각 공략해볼 만한 종목 힌트를 주셨는데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같이 공략하시면서 수익 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얼른 들어오셔야 되겠죠.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셔서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방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거 누르시고 지금 얼른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번 주에 놓쳐서는 안 될 두 가지 테마로 여러분 확실히 수익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